5월 4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3월 채용 공고가 1,155만 건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미국의 3월 퇴사자 역시 450만 명으로 발표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스타벅스의 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며 시간 외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3월 PPI가 전월 대비 5.3% 급등했습니다. 러시아 전쟁 여파로 풀이됩니다. 랜들 퀄스 전 연준 부의장은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월가 설문 응답자 가운데 57%가 공격적 긴축 정책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DC 네트워크와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시간 잠들지 않는 생생한 투자 정보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의 홍성진입니다. Buy the dip, 저점 매수에 나서라. 아니다. Sell in May and go away. 오히려 5월 달에는 팔고 떠나야 된다. 현재 월가에서는 이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심한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해야 될까요? 다양한 투자 전략부터 증시 전망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막판 반등에 성공하며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33,000선 위로 올라왔고 S&P 500 지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또 지난주 무려 4% 빠진 나스닥 지수는 오늘 현재 0.22% 오르면서 12,0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유럽급 주요 증시는 기업들의 호실적 속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 현재 6,400선 위로 올라왔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14,000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 증시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700선이 무너지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또 코스닥 지수는 900선을 간신히 지켜냈는데 0.64% 올라왔습니다. 중국 증시는 노동절 휴장했고요. 또 일본 니케이도 휴장한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국채금리 상황 체크해 보시죠. FOMC 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현재 이틀째 진행 중인데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일 3%를 돌파했지만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2.98%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잠시 숨고르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3%에 근접한 모습이고요. 또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 2.77%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정말 장 막판까지 긴장감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3대 지수가 결국 상승 전환하는 데 성공했는데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FOMC를 앞두고 보합권 혼조세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특히 발표된 기업 실적으로 여행주가 부진한 반면에 에너지 업종이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금융주는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이는 등 업종 차별화가 진행된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한편 FOMC를 앞두고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성장 둔화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등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인 점도 특징이었고요. 결국 다우지수는 0.2%, 나스닥은 0.22%, S&P 500은 0.48% 상승을 했고 특히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지수가 0.85%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일정들과도 주요 이슈들도 같이 정리해 주시죠.
일단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투자자 심리 서베이 결과를 보면 6개월 후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도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59.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관적인 전망이 확대되고 있어서 악재성 재료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 영향으로 지난주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FOMC 결과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고 6월 양적 긴축 시행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내용이고 금융시장에는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서 실제 발표된다 해도 영향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도 향후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지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CME 페르와치에 따르면 6월 75bp 금리 인상 확률이 95.6%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FOMC 이후에 심리적인 안정은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11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를 높인다라면 안도랠리 가능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인 투자가들의 비관 심리가 높았던 2009년도 3월 이후에 시장은 안정을 찾고 전반적인 안도랠리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시장의 특징처럼 그동안 낙폭이 컸던 반도체 및 대형 기술주의 강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전가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날 FOMC 회의를 앞두고 증시 전반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선 대표 기술주들 1% 미만대 폭으로 혼조를 보였습니다. 빵 종목 가운데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0.2%, 0.95%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애플과 구글 그리고 메타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애플이 이날 장에서 0.96% 상승하여서 159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 구글이 0.6% 상승하여 2,346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코로나19 규제가 조금 완화될 것이라는 배런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관련한 사업 재개 관련주로 꼽히는데요. 이날 장에서 테슬라가 0.7% 상승 마감하여 909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0.67% 상승하다가 마지막에는 0.35% 상승 마감했습니다. 196달러 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개인 분야의 역풍이 예상된다면서 엔비디아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마감가 196달러 확인하시고요. 관련해야 속스 ETF 오늘장에서 0.83% 상승하여 417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는 반도체주 가운데서 AMD가 실적을 발표하니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시겠습니다. S&P 전반에 상승 종목이 퍼져 있었지만 에너지 관련주가 오늘 상승세를 가장 크게 주도했습니다. 먼저 BP는 장중에 7% 넘게 뛰었습니다. 실적이 예상에 상회하면서였는데 러시아 지역 사업을 철수하면서 255억 달러 정도 손해를 받기는 했다고 분석됐습니다. 관련하여 다른 원유주인 이오지 리소시스와 함께 주가 살펴보시면 BP가 오늘 장에서 8% 급등하여 31달러 선에 마감, 이오지 리소시스가 3.83% 상승하여 120달러 선에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경기 방어주 중에서는 헬스케어와 유틸리티 관련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중에서 화이자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EPS는 1.62달러로 집계되었고 매출은 256억 6천만 달러로 나왔습니다. 이날 장에서 화이자는 2% 가까운 상승 보여주면서 49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바이오젠 또한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와주었습니다. CEO를 맡고 있는 미셸 보나토스가 자리에서 내려올 점이라는 점도 밝혀졌는데요. 이날 장에서 주가는 0.78% 하락 마감하여 20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외에 화요일 미증시는 실적에 따라 개별 장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에서 로지텍은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월가 예상에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2023년 내년 전망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등을 언급하면서 내려잡자 주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장에서 3% 빠져서 주가 64달러 선입니다.
클로락스는 위생용품 제조업체입니다. 실적이 잘 나와주면서 주가도 오늘장에서 올랐습니다. EPS는 1.31달러로 집계됐고 월가 예상치 97센트를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출은 18억 1천만 달러로 예상치 17억 9천만 달러보다 잘 나와줬습니다. 회사는 이에 더해 연간 성장 마진 전망을 내려잡았는데요. 이날 장에서 3% 띄워주면서 147달러 선에 마감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스피디아는 이날 크게 빠졌습니다. 실적이 엇갈리면서 최소 8개 이상의 월가 은행들이 익스피디아의 목표가를 내려잡았습니다. 주당 순손실로 마이너스 47센트를 발표했는데 이는 예상보다 15센트나 나쁘게 나온 수치였습니다. 주가 살펴보시면 14%나 급락하여서 150달러 선까지 내려와 마감했습니다. 도큐사인은 웨드부시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날 장에서 2.20% 빠져서 83달러 선에 마감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JP모건과 모건스탠리도 살펴보겠습니다. 오펜하이머에서 드 은행주에 대해 투자 의견을 상향하자 JP모건과 모건스탠리 주가가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주가가 내린 이후 지금 좋은 위치에 있다면서 JP모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JP모건 오늘장에서는 2% 상승하여 123달러 선에 마감했고 모건스탠리는 2% 상승하여 83달러 선에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강수민 캐스터의 원자재 시황도 이어지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연가스 소식으로 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점으로 올랐습니다. 이 헨리 허브 천연가스 가격은 9% 이상 뛰었는데요. 지난 2거래일 동안만 12%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 4월에만 30% 가까이 올랐고요. 미국에서의 천연가스 재고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상황입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각각 2%씩 떨어지면서 WTI가 102달러 선을, 또 브렌트유는 105달러 선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을 기준으로 대두의 8%가 파종되었습니다. 전주 대비 3%가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5년 평균치인 13%에는 못 미친 수준이고요. 오늘장 대두 선물은 0.8%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귀리 가격은 3%로 좀 크게 올랐고요. 또 커피 선물의 경우는 달러와 약세에 따른 커피 쇼커버링과 글로벌 커피 생산 감소에 따라 1%가 올랐습니다. ICO 국제커피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글로벌 커피 수출은 0.1%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설탕 가격은 국제유가가 함께 동반 하락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1%가 빠졌습니다. 이어서 옥수수와 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옥수수 선물은 미국에서의 파종 속도가 평균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는 소식에 밤사이 1.2%가 하락했습니다. 부실당 793센트 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을 기준으로 미국 옥수수 작물의 14%가 심어졌습니다. 전주 대비 7%가 증가한 수치지만 올해 이맘때의 5년 평균치인 33%에는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일리노이와 아이오와가 미국에서 가장 큰 옥수수 생산 지역인데요. 아이오와에서는 9%만이 땅에 파종이 되어 평균치인 42%에 훨씬 못 미치고 있고요. 또 일리노이에서는 보통 43%가 파종되어야 하는데 현재 7%만이 심어졌습니다. 미국 겨울 밀의 경우는 27%가 파종되었습니다. 일요일 기준으로 전주보다는 11%가 증가했지만 이맘때 보통 29%를 나타내야 정상이기 때문에 평균 수준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장 밀 선물은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는데 현재 0.8% 하락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최대 농업 수입국 중 하나인 중국에서의 코로나 봉쇄가 돈육 선물에는 하방 압력을 실었습니다. 오늘장 돈육 선물 2%대 빠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속 원자재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금 가격은 최근 2달간의 최저점을 찍은 뒤 1,866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비하고 있고요. 연준이 매파적인 행보를 강화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가격에 선반영되면서 달러화 가격도 FOMC 개회 속에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은 가격은 22달러 선으로 내려왔고요. 팔라듐과 백금은 각각 1.8%와 또 2.8%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장에서는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서의 코로나 봉쇄와 또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전망에 따라 금속 수요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금속 원자재 하방 압력을 실었습니다. 니켈이 현재 2.4%가 빠졌고요. 또 아연이 4.6%로 좀 크게 빠졌습니다. 아연 가격은 올해 찍었던 고점으로부터 8.7%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시카고 상품거래소 대신에 런던 금속거래소의 구리 가격을 띄워봤는데요. 런던 금속거래소의 구리와 알루미늄 가격이 오늘장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둘 다 현재 3%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리의 경우에는 3월에 찍었던 고점 대비 8.5%가 떨어졌고요. 또 알루미늄과 주석은 최근 고점으로부터 무려 17%나 빠졌습니다. 네, 끝으로 납의 경우도 올해 기록했던 고점보다 10%나 빠졌고요. 오늘장에서는 다만 강보합권을 나타낸 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 살펴봤고요. ETF 시황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천연가스와 탄소 배출권 관련 ETF는 강세 보였는데요. 반면 온라인 리테일과 금리 관련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천연가스 ETF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천연가스 선물은 약 4% 올랐는데요. 장중한 때 9% 상승해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CNBC는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의 6차 대러시아 제재 착수 소식과 생산량 감소가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생산량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또 곧 에어컨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천연가스 수요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했는데요. 관련해서 티커명 GAZ인 IPS 시리즈 B 블룸버그 내추럴 가스 서브인덱스 토탈 리턴 ETN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운용하고 있고 미국 천연가스 선물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7.96% 올랐습니다. 다음은 탄소 배출권 ETF입니다. 탄소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은 오늘장 6.50% 급등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주 불가리아와 폴란드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자 대체재로 석탄이 주목받았는데요. 따라서 탄소 배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탄소 배출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관련 ETF로 티커명 KRBN인 크레인시어스 글로벌 카본 스트래티지 ETF 살펴보겠습니다. 크레인시어스에서 운용하고 있고 글로벌 탄소 배출권 가격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4.87%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리테일 ETF입니다. 오늘장 체그와 익스피디아는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체그의 경우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한 후 주가가 30% 빠졌습니다. 익스피디아의 경우 앞서 시황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실적 발표 후 글로벌 IB들이 속속 목표 주가를 하향하면서 14% 밀렸습니다. 관련해서 티커명 IBUI, iBuy인 앰플리파이 온라인 리테일 ETF 살펴보겠습니다. 앰플리파이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상위 보유 종목으로 앞서 언급한 체그와 익스피디아를 비롯해 에어비앤비, 아마존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 모두 오늘장 약세 보였고요. IBUI는 오늘장 2.22% 내렸습니다. 다음은 금리 ETF입니다.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어제장 장중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반대로 내리는 모습인데요. 20년물은 4베이시스 포인트 내려서 3.24%에서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금리 ETF도 함께 내렸습니다. 티커명 PFIX인 심플리파이 인터레스트 레이트 헤지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플리파이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20년물 국채를 매도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오늘장 2.59%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는데요. 이어서 오늘장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세계 각국의 이슈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롤러코스터처럼 막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먼저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월가 빅샷들이 바라본 미국의 5월 FOMC 회의 첫 번째 소식으로 올라왔고 또 미니애폴리스 총재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금리 인상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헤지펀드 시타델의 CEO 역시 인플레이션이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미국이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자, 지금 이 시간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글로벌 IB들 그리고 월가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다양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짚어주시죠. 네, 연준의 5월 FOMC 회의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그간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등등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수많은 의견들이 쏟아졌었는데요. 오늘은 곧 완전히 공개될 연준의 행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준의 금융감독 담당 전 부의장인 랜달 퀄스는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결국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간 나왔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사례로 볼 때 이를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 속에서 연착륙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의 전 CEO이자 세계적인 보험사인 알리안츠의 경제고문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이 경기 침체를 크게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연준의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나설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심각한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은 이미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한다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로저 퍼거슨 전 연준 부의장도 현 단계에서 경기 침체는 거의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같은 견해를 전했습니다. 퍼거슨 전 부의장은 지금으로서는 그저 완만한 침체를 기대해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되 2분기 정도의 역성장 수준에서 그친다면 선방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처드 피셔 전 댈러스 연은 총재도 미국의 경기 둔화를 걱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긴축 행보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결국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것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는데요. 내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최소한 50%다라고 평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의 경기 침체까지 지속되는 상황을 보고 싶지 않다면 금리를 적어도 4%에서 5%로는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연준이 5월 FOMC 회의에서 보다 더 공격적인 긴축을 예고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시사한 건데요. 다만 투표권을 가진 연준 위원들이 6월 이후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단언하는 것은 꺼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를 예의주시한다는 기존의 견해를 고수하기만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엘 에리언, 랜들 퀄스 정말 월가 빅샷들의 전망들 한 어떤 이슈로 잘 정리해 주셨고요. 이어서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이자 좀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화이자가 1분기 정말 대박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덕분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장중한 때 9%를 넘게 뛰면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이 6차 대러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석유와 은행을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돌아와서 화이자 이슈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었습니다. 팍스로비드 효과도 있었을 테고 백신과 관련된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슈로 짚어주시죠. 네,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에는 낯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 어떤 제약사 명보다 친근한데요. 바로 화이자가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로 인해 어마어마한 매출을 거뒀는데요.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7%나 급등한 257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는 무려 32조 원에 달합니다. 시장의 예상치였던 239억 달러도 한참 웃돌았습니다. 1분기 순이익도 만만치 않습니다. 78억 6천만 달러, 한화로는 약 10조 원가량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61%나 크게 뛰었습니다. EPS는 1.62달러로 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2% 급증했습니다. 백신 직접 판매는 132억 달러고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직접 판매는 1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당연히 추가 접종과 5세 이상 어린이에 대한 접종이 승인됨에 따라 백신 수요가 늘어난 덕분인데요. 지난해 말부터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대량 구매한 덕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화이자 1분기 호실적과 관련된 소식 체크해봤고요. 사실 이 이슈도 당연히 짚어봐야 되겠죠.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오늘 장중한 때 무려 9%나 뛰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약 14년 만인데요. 이 헨리 허브 가스 가격은 전장 대비 9% 이상 날아올라 100만 MMBTU당 8.1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주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산 에너지를 더욱 강력하게 제재하고 나선 것이 첫 번째고요. 이 두 번째로는 미국산 천연가스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 유럽은 조만간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러시아산 가스 공급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천연가스 여부는 전년 동기 대비 21%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천연가스 가격이 탄력을 받은 것은 이처럼 복합적인 상황이 겹쳐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 상황도 자세하게 체크해봤고 다음은 마켓워치 헤드라인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헤지펀드계의 거물이죠. 폴 튜더 존스가 주식과 채권 시장의 투자 환경이 현재 열악해 보인다라고 밝혔고 또 유로존의 3월 PPI가 전월 대비 5.3% 급등하면서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러시아의 조치, 테러 제재가 현재 PPI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미국 기업들의 인력난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3월 채용 공고와 퇴직자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는데 돌아와서 폴 튜더 존스의 이번 주식 시장과 관련된 발언 어떤 전망들을 좀 내놨습니까? 네, 억만장자 헤지펀드인 폴 튜더 존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폴 튜더 존스는 1987년에 시장을 패닉에 빠뜨린 블랙 먼데이 당시 반대로 기록적인 수익률을 올리며 유명세를 탄 투자자인데요. 지금은 금융자산에 있어 가장 나쁜 환경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존스는 가뜩이나 지금 여건이 팍팍한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고요. 투자를 하기 위한 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조언했는데요. 이 같은 환경에서는 그저 자본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존스는 과거의 사례를 들어 투자자들은 지금 미지의 영역에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가장 해야 하는 것은 무언가 급진적인 것이 아닌 단순한 추세 추종 전략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주식과 채권에게 하락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조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변동성이 너무 큰 상황에서는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 계획을 꼼꼼히 되새김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번스타인은 주식시장이 다소 위험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주식시장의 위험도를 꾸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주식의 보유 비중을 늘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네, 단기 투자 방식이 아닌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언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CNBC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제프리스는 팡주 대신 망주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밝혔고 또 베런스는 5월 중에 비트코인을 팔고 가상화폐 시장을 떠나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 CEO는 가상화폐 사용자가 10년 뒤에는 무려 최소 10억 명에 달할 것이다. 좀 엄청난 전망을 내놨는데 돌아와서 제프리스, 팡주 대신에 망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사실 표현이 조금 어색하긴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팡주 익숙한 합성어인데요. 이 서학개미들이 많이 찾는 페이스북과 아마존, 애플과 넷플릭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프리스는 인기 있는 팡주를 피하고 망주를 추종하라라고 전했습니다. 팡주들의 향후 12개월 동안의 기저 효과를 예측해 볼 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역풍에 직면해 있어 부침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팡주들의 1분기 실적이 다소 엇갈리게 나오면서 이 평가 절하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넷플릭스와 아마존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뒤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고전을 면치 못했던 만큼 앞으로의 흐름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제프리스는 대차대조표와 수익률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새로운 망주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망주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엔비디아와 구글의 알파벳을 가리킵니다. 이 애플을 제외하고는 올해 들어 모두 고점 대비 크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를 노리는 전략이라는 풀이가 성사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제프리스의 조언처럼 망주들의 흐름을 꾸준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제프리스의 투자 조언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